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의 LID0입니다. 저번 콜롬비아전에 이어서 2차전 모로코 경기 하프타임 시간인데요. 전반전이 방금 전에 막 끝났습니다. 일단 전반전까지 결과 1대 0으로 끝났고요. 오늘 경기 일단 당연히 일단 1차전에 졌기 때문에 16강 일단 1차 목표로 잡는 대한민국 대표팀으로서는 이번 모로코 경기는 무승부도 안 됩니다. 네,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되는 경기였고, 이기고 봐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스스로 16강을 진출하기보다는 독일이 콜롬비아를 잡아줘가지고 최대한 3차전까지 마지막 독일전까지 아주 신라의 희망이라도 이어가기 위해서 오늘 경기는 꼭 이겨야 된다라고 네, 말하고 싶고요. 일단 전반전은 1대0으로 끝났는데, 일단 전반전 내용을 보면은, 어, 1차전 때랑 크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네, 정말 전반전 경기력이 많이 아쉬운 게, 우리가 일단 선제골을 초반에 먹혔습니다. 예. 일단 이 먹힌 것도 우리 수비 라인에서 드리블을 치다가, 어, 1차전 때도 그렇고 이제 좀 약간 아쉬운 선택이 있어요. 우리 선수들이 일단 볼 터치가 좀 더 전체적으로 간결하지 못해요. 볼 터치가 간결하지 못하고 공을 가지고 있으면은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 공을 잡고 나서 어디다가 패스를 줘야 될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 좋지 못해요. 우리 콜롬비아 전에 때도 똑같이 이런 문제점이 나왔는데 공을 잡고 나서 고민하는 것 같아요. 어디로 패스할지. 그렇게 하면요, 이미 늦었어요. 내가 패스 넣을 때면은 상대가 길목을 차단하고 있거나 패스를 넣더라도 공간이 없거나.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계속 점유율을 가지고 점유율도 거의 6대 4 정도 되거든요. 분명히 우리나라가 점유율을 가진데도 불구하고 공격이 효율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짧은 패스가 이렇게 빌드업이 안 되다 보니까 애초에 축구가 성립이 안 돼요. 진짜. 그래서 이번 모로코전뿐만 아니라 저번 콜롬비아전 때부터 지금 빌드업이 아예 안 되고 있어요. 빌드업이 안 된다는 거는 일단 뭣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일단 공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어, 드리블을 치면은 이제 계속 수비 라인에서 끊기기 때문에 상대 역습의 위험까지 있는, 심지어 첫 번째 그 크로스 헤더 실점 장면도 사실 명백하게 우리 수비진의 실수에서 나왔거든요. 앞서 콜롬비아전 두 골도 우리나라가 뭐 콜롬비아한테 피지컬에서 밀린 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지컬에서 밀렸으면 우리 선수들이 한 발자국 더씩 더 움직여주면서 공간을 창출해 나가는, 공을 잡고 나서 이렇게 티키타카로 빨리빨리 패스해주고 서로 소통이 되고 그런 모습이 보였어야 되는데 콜롬비아전이랑 모로코전이랑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요. 네, 문제점이 그대로 네, 전반전에 노출이 됐고요. 그리고 또 콜롬비아전에 그런 실수를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약간 멘탈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이번 모로코전 때도 눈에 띄게 보였는데 선수들이 더 잘할 수 있는데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해야 되는데 그럴 때야말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선수들이 약간 의기소침해 있는 것 같아요. 앞에 우리가 선제 실점도 했었고 뭐 모로코전도 그렇고 콜롬비아전도 그렇고 실점하고 나서 선수들이 더 의기소침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콜롬비아전 다시 되돌아보면은 0대 0 초반에만 하더라도 우리가 콜롬비아를 공격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유효한 찬스들도 몇 번 만들어냈었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오히려 우리가 실점을 안 할 때 선수들이 더 플레이를 잘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 근데 골 먹고 나서 소극적으로 경기 운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가 전체적으로 꼬였거든요. 이번 모로코전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경기 이기기 위해서는 골을 넣어야 돼요. 일단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더 플레이 해줘야 되고요. 더 많이 움직여줘야 되고요.
예, 그런 말 할 수밖에 없네요. 진짜 되게 원론적인 말인데 이게 키가 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전반전의 문제점은 콜롬비아 전제처럼 실점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빌드업이 안 됐다는 것과 그래도 신라의 희망을 찾자면은 그 박은선 선수가 오늘 경기 선발 출전하면서 저번 콜롬비아전 때도 박은선 선수가 들어가면서 콜롬비아 수비진이 되게 혼란스러워했거든요. 그런 모습을 이번 모로코전 때도 보여줬다는 거, 네, 그게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네, 일단 뭐 경기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은 0대1로 모로코한테 졌습니다. 네, 그 전반전에 얘기했던 그 크로스 상황에서 헤더로 넣은 골이 이 경기에 나온 유일한 골이었고요. 그 골 이후로 전반부터 모로코가 약간 잠그는 느낌이었어요. 모로코 입장에서는 한 골 넣었기 때문에 이제 승점 3점 위에서 잠그자라는 스탠스로 그 다음에 경기를 잠그려는 모습이 초반부터 눈에 띄게 보였고 후반전도 역시나 전반전과 비슷한 양상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박은성 선수를 활용한 공격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공격을 하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고 여러 번의 찬스를 놓치면서 결국에 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는 2패를 기록하면서 조 최하위로 떨어지게 됐고요. 그렇게 말하면은 반대로 말하자면은 16강 갈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졌지만 이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콜롬비아가 네, 독일이 1대2로 잡는 파란을 진짜 엄청난 파란을 보여주면서 다행히 일단 16강 탈락하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하게 됐고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현재 상황으로는 자력으로 16강 진출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은 콜롬비아가 1위고 2위랑 지금 2위가 득실차에 앞서서 독일 뭐 득실차도 그렇고 독일이 이제 모로코를 큰 점차로 이겼기 때문에 2위고요. 3위가 모로코, 4위가 대한민국 이런 순서대로 되는데 당연히 일단 현실적으로 2패한 상황에서 3차전에 이겨가지고 16강 가기 상당히 힘들어요. 지금 저번에 저희가 그 러시아 월드컵 때도 우리나라가 독일이 이기면서 멕시코가 스웨덴을 이겼으면 우리나라가 16강에 갈 뻔했는데 그렇게 갔으면 만약에 월드컵 최초로 1승 2패인 팀이 16강에 올라가는 그런 격경사를 맞게 될 뻔했는데요. 실제로는 실현이 안 됐고 1승 2패인 팀이 여태까지 월드컵에서 16강 예전에는 16강이 아니었죠. 상위 토너먼트였죠. 뭐 8강이었던 때도 있었고 어쨌든 상위 토너먼트에 올라가려고 했을 때 1승 2패인 팀이 올라간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이 힘들어요, 지금. 힘든 정도가 아니라 제가 경기 끝나고 나서 든 생각이 네,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문제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제 콜린벨 감독님도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여자 축구의 암울한 현실을 얘기하면서 1부터 진짜 유소년부터 싹 다 바꿔야 된다. 시스템을.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약간 우리 선수들의 멘탈 부분도 잘못됐다라고 지적해 줬어요. 이제 콜리멜 감독님 인터뷰에서 우리 선수들이 이 경기를 이기면은 대단한 거고 경기를 지면은 본전이다라는 생각으로 경기에 너무 임하는 것 같다. 보통은 이기면은 물론 이기면 잘하는 거고 지면은 큰일 나는 거고 탈락 위기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데 우리 선수들이 지면 그냥 진 거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너무 쉽게 넘기려고 한다 라고 약간 멘탈적인 부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경기를 보더라도 사실
많이 아쉬웠던 게 뭐 콜롬비아전 때도 그렇고 똑같은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선수들이 더 많이 뛰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뛸 때는 좀 쓸데없는 움직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선수들이 뭐 콜롬비아전 때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압박할 때는 같이 압박을 가야 돼요. 따로따로 가면은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체력 낭비예요. 그냥 나중에 가면 빨리 지쳐버려요. 후반전에. 오늘 경기도 똑같았어요. 이제 콜롬비아전이랑 컨트롤 V, 컨트롤 C 전혀 바뀐 점이 없었습니다. 고강도 뭐 특별 대책 훈련 뭐시기 했다라고 이제 콜롬비아전 이후에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뭐가 바뀐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1차전, 2차전 전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이게 똑같아요, 진짜. 바뀐 점이 정말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뭐 이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선수들이 이게 뭐 최선이었으면 어쩔 수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봤던 게 있잖아요. 저번 이제 아시안컵 때 여자 아시안컵 때 여자 아시안컵이 이제 월드컵 예선을 이제 겸하게 되는데 그 경기 우리나라가 네, 놀라운 성적을 보여주면서 준우승을 했었죠. 심지어 결승전도 우리나라가 두 골 넣고 나서 사실 후반전에 세 골을 먹혀가지고 중국한테 우승을 내줬거든요. 우리나라가 우승을 뻔한 내용이었고 또 제 인상 깊었던 경기가 그 8강전에 이제 호주전 경기에서 지도현 선수의 가마찬 슈팅으로 지금 개최국인 호주를 1대0으로 이긴 거거든요. 그래서 저 그때 경기력이 괜찮았거든요. 나쁘지 않았는데 선수들이 너무 물론 상대 선수들이 뭐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독일도 질 정도로 그 독일이 또 모로코를 1차전에는 크게 이겼잖아요. 근데 그 독일도 질 만큼 콜롬비아는 피지컬이나 몸싸움을 잘하는 팀이에요. 맞아요. 제가 뭐 1차전 콜롬비아전 때 피지컬로 밀린다, 몸싸움에 밀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콜롬비아가 독일도 몸싸움에서 이길 정도로 대단한 팀인 거 맞아요. 우리 선수들이 뭐 그 부분은 어 뭐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약간 그냥 약간 선천적인 문제, 어쩔 수 없는 문제. 노력보다는 약간 선천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선수들이 극복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선천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걸 리스크를 극복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1차전에서도 나오지 못했고 2차전도 역시나 선제 실점한 이후로 역시나 늘 똑같아요. 선수들이 급해집니다. 이건 1차전이랑 2차전이 똑같아요. 콜롬비아전 때도 실점하고 나서 선수들이 되게 급해지는 모습이 보였는데 2차전도 똑같은 모습이 보여졌고요. 이제 전반 이제 그 하프타임 때 이제 리뷰했던 대로 선수들이 빌드업이 하나도 안 돼요. 1차전도 2차전도 똑같아요. 빌드업이 하나도 안 돼서 이게 박은선 선수를 활용한 공격은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박은선 선수를 활용한 공격이 박은선 선수를 활용을 안 했을 때보다 효과가 더 크거든요. 다른 말로 해서 박은선 선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공격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나라 공격 질이. 그건 팩트예요. 근데 좋은데 축구라는 게 얘한테 패스할게 하면은 상대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박은선 선수를 활용한 공격을 하면은 세컨볼을 옆에서 잡아줄 수 있는 선수랑 확실하게 우리나라가 골문 앞에서 골 결정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골로 바꿔줄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박은선 선수도 뭐 그렇게 못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골 결정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기회가 모로코전에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자 이렇게 뭐 빌드업이 안 된다 뭐 안 된다 얘기는 했는데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골로 만들지 못한다는 거는 어찌 보면 스트라이커로서 아쉽죠. 스트라이커로서 가장 큰 덕목이 그 골 결정력이잖아요. 전 골 결정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단 한 번의 기회가 와도 그걸 골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한테는 1차전도 그렇고 2차전도 그렇고 그게 부족했어요. 기회를 살리는 능력. 기회를 살렸을 때 우리나라가 분위기가 싹 바뀌는데
이번 대회에 들어서 골 결정력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현재 0득점 3실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자, 일단 뭐 지나간 일이니까 지나간 결과를 어떻게 바꿀 수는 없죠. 우리 선수들이 못한 부분이 있었고 1차전하고 2차전 들어서 그게 개선이 되지 않았고 이게 뭐 단편적으로 단기적으로 뭐 다음 3차전 독일전에 이 문제가 다 개선이 될 거다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장기적인 문제로 뭐 콜리메 감독님이 언급한 대로 저의 생각도 똑같거든요. 우리나라 여자 축구 이제 점점 세계 여자 축구가 이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그 흐름에 좀 따라갈 필요가 있다. 오늘 경기를 보면서 확실히 격차가 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우리 선수들이 좀 생각이 들었고 우리 선수들이 지금 현재 17위잖아 피파 랭킹이 17위라는 그 피파 랭킹이 그 걸맞는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안 돼요. 이 정도 실력으로 17위다라고 하면은 부끄러운 거거든요,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예, 이게 17위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포트 2로 들어가서 이렇게 배정을 받았지만, 경기력은 솔직히 포트 2도 어느 세상의 포트 2팀이 이렇게 이런 경기력을 보여줍니까? 냉정하게 봤을 때는, 예, 좋게 볼 수 없네요. 예. 여러모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아시아 팀들은 그래도 뭐 경기 지고 있지만 뭐 필리핀도 그렇고 필리핀 같은 경우는 뭐 대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었고 베트남도 뭐 2패를 기록하긴 했지만 베트남 선수들 뛰는 거 보면은 어 그래도 수비 조직력으로 열심히 한다는 게 딱 느낌이 오거든요. 선수들이 어 오늘 목표는 최대한 골을 덜 먹어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지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그래도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1차전에 졌던 중국도 2차전 이겼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같은 다 포트 2잖아요. 이게 뭐 다른 포트 팀이 아니라 같은 포트 팀이에요. 뭐 3포트 팀, 4포트 팀보다 당연히 더 잘해야 되고 2포트 팀이랑 최대한 비슷해야 되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네. 이변이라면 사실 축구라는 게 공이 둥근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이변이 일어나야죠 사실. 당연한 거죠 이런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네, 물론 우리가 아니길 바랬죠 그런 이변이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길.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아쉬운 부분 이렇게 그렇게 있었지만 우리는 일단 한 경기가 남아 있어요. 네. 지금 현재 2패인 상황이고 16강을 진출할 수 있을지 없을지 네,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남은 한 경기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남은 경기가 독일 경기거든요. 독일은 뭐 앞서 얘기한 대로 포트 1팀이고 강력한 우승 후보고 우리가 애초에 독일을 네, H조에서 1위로 봤거든요. 네, 근데 독일이 콜롬비아한테 졌습니다. 그런 독일이 이긴 게 콜롬비아예요.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단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제가 그 1차전 때 그 모로코랑 독일 경기를 봤어요. 근데 확실히 독일 움직임이 모로코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로코한테 사실 우리나라가 졌어요. 오늘 경기에서. 이번 2차전에서. 냉정하게 봤을 때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네.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까지 전적으로 봤을 땐. 그치만 축구는 사실 경기를 안 해보면 모르거든요. 그날 따라 뭐 독일이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피치 컨디션이 뭐 날씨가 달라질 수도 있고 우리 선수들이 정말 때린 그 강하게 때린 슈팅 하나가 뭐 결승골이 될 수도 있고 축구는 모르는 거예요. 이번 오늘 경기 모로코 경기도 그렇잖아요. 그 크로스 헤더골이 바로 골로 이어졌죠. 모르는 거예요, 축구는 정말. 배당률 그런 게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누가 더 이길 가능성이 높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가는 경우의 수는 독일을 이기고 그리고 모로코가 콜롬비아한테 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콜롬비아가 3승으로 1등이고 나머지 세 팀이 1승 2패로 다 동일한데 그럴 경우에는 세 개 팀 간의 그 동률 그 기록을 통해서 득실차를 보거든요. 근데 득실차에서 지금 1차전에 독일이 모로코를 크게 이기면서 우리나라가 조 2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모로코를 5점 차로 이기는 거예요. 아, 모로코였나? 그 독일을 5점 차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상. 독일을 5점 차? 네. 그 아시안컵 때도 아시안컵 그 조별리그 때도 베트남을 석점 차로만 이겼거든요. 근데 독일을 5점 차로? 네, 너무 무리가 있죠. 5점 차로 이긴다는 걸. 그래서 전 사실상 16강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적어도 여기서 3패로 끝내지 말자. 조 꼴찌로는 끝내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대회 연속으로 3패로 끝난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지난 4년 동안 아무 발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선수들이. 우리가 뭐 4년 동안 윤덕여 감독님 이후에 외국인 감독 콜메 감독님을 새로 선임했었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평가전도 그 전엔 잘 제대로 안 치러졌지만 평가전도 제대로 이제 해외팀과 경기를 했었고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그 발전하는 흐름이 세계 축구의 발전 속도보다는 많이 느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속도보다는 그게 좀 많이 아쉬워요. 선수들이 좀 더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 여튼 그래서 네. 선수들이 좀 나머지 경기를 잘 마무리하는 쪽으로 지난 4년간의 노력이 허투루가 아니었다. 물론 선수들은 뒤에서 엄청 노력을 했겠지만 다른 여자 축구를 보는 축구 팬들, 다른 일반인 분들이 보시기에는 사실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잖아요. 우리가 뭐 결과가 전부는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뭐 경기 내용도 봐야 되고 뭐 그렇지만 결국에는 결과가 남잖아요. 기록이라는 게 결국 결과잖아요. 네. 결과가 말해주고 있는 거고 뭐 월드컵이란 게 사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월드컵이란 무대가 실험하는 무대는 아니잖아요. 지금 실패한 것을 다음 경기 수정을 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난 4년간의 그 노력을 증명하는 무대가 월드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린 기록을 통해서 이제 증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1, 2차전 그 기록이라는 거는 솔직히 별로 좋지 못했어요. 지난 4년간의 노력이 보이지 못했고 3차전을 꼭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수들이 1, 2차전처럼 적어도 1, 2차전처럼 무기력하게 패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도 3차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좀 쓸쓸하네요. 약간 뭔가 이상을 꿈꿨는데 처음에 저도 1차전 보기 전에 되게 기대했거든요. 이번에 여자 월드컵, 뭐 남자 월드컵도 얼마 전에 있었고 이제 카타르 월드컵. 그래서 여자 월드컵도 기대를 했는데 이상은 이상이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너무 그냥 꿈속에 갇혀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어찌 보면 약간 현실을 깨닫게 된 거죠. 현실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쓸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뭐 2차전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갈 길이 이번 월드컵을 넘어서 보더라도 여자 축구가 갈 길이 상당히 먼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남은 3차전 경기 16강을 다 떠나서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꼭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3차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